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할머니는 그 고기를 장에다 갖다 팔았지. 그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 오늘은 바람도 잠들고 볕도 좋으니 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기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바다에 낚싯대를 담고 왔지.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려고 할 때 낚싯대가 파르르 흔들리더니 커다란 고기가 잡혔지 뭐야? 옳거니 한 놈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휙 잡아당겼어. 그러자 커다란 금빛 잉어가 퍼드득거리며 올라왔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이 금빛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어제와 같은 곳으로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 낚싯대를 담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용왕님이요? 어제 놓아주신 금빛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문지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구슬은 바로 용궁에만 있다는 푸른빛 요술 구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왕님의 사신이 준 요술 구슬을 살살 문질러 보았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소원을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었지. 좋은 옷과 음식, 비단과 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 곳간에도 쌀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오막살이 초가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용궁에서 온 요술구슬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 친구,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할머니는 요술구슬 이야기를 요목조목 다 들려주었어. 오, 그런 요술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 요술구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건넌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가 버렸지.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은 다시 가난해졌어. 그 많던 쌀도 한 토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장에 갖다 팔았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집은 힘들어졌지만 늘 자식 같은 개와 고양이를 먼저 챙겼지.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알기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 주인님의 요술구슬은 아마도 그 욕심쟁이 할멈이 가져갔을 거야.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 구슬을 훔쳐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 요술구슬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맞아. 마침내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의 집에 다다랐지. 하지만 요술구슬을 어떻게 빼내올지 막막하기만 했어.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갑자기 대장지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러더니 놀란 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의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내었어.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말자 약속대로 대장지를 풀어주었지.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구슬을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를 건넜어.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고양이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지.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바다를 건너오너라 많이 지쳤던 고양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부가 버리고 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자말자 덥석 베어 물었어. 아이고 이빨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 그날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대.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된 건 이런 이유였지.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할머니는 그 고기를 장에다 갖다 팔았지. 그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 오늘은 바람도 잠들고 볕도 좋으니 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기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바다에 낚싯대를 담그었지.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려고 할 때 낚싯대가 파르르 흔들리더니 커다란 고기가 잡혔지 뭐야? 옳거니 한 놈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휙 잡아당겼어. 그러자 커다란 금빛 잉어가 퍼드득거리며 올라왔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이 금빛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어제와 같은 곳으로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 낚싯대를 담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용왕님이요? 어제 놓아주신 금빛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문지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구슬은 바로 용궁에만 있다는 푸른빛 요술 구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왕님의 사신이 준 요술 구슬을 살살 문질러 보았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소원을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었지. 좋은 옷과 음식, 비단과 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 곳간에도 쌀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오막살이 초가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용궁에서 온 요술구슬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 친구,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할머니는 요술구슬 이야기를 요목조목 다 들려주었어. 오, 그런 요술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 요술구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건넌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가 버렸지.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은 다시 가난해졌어. 그 많던 쌀도 한 토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장에 갖다 팔았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집은 힘들어졌지만 늘 자식 같은 개와 고양이를 먼저 챙겼지.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알기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 주인님의 요술구슬은 아마도 그 욕심쟁이 할멈이 가져갔을 거야.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 구슬을 훔쳐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 요술구슬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마침내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다다랐지. 하지만 요술구슬을 어떻게 빼내올지 막막하기만 했어.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갑자기 대장지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러더니 놀란 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의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내었어.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말자 약속대로 대장지를 풀어주었지.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구슬을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를 건넜어.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고양이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지.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바다를 건너오너라 많이 지쳤던 고양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부가 버리고 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자말자 덥석 베어 물었어. 아이고 이빨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 그날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대.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된 건 이런 이유였지.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할머니는 그 고기를 장에다 갖다 팔았지. 그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 오늘은 바람도 잠들고 볕도 좋으니 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기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바다에 낚싯대를 담그었지.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려고 할 때 낚싯대가 파르르 흔들리더니 커다란 고기가 잡혔지 뭐야? 옳거니 한 놈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휙 잡아당겼어. 그러자 커다란 금빛 잉어가 퍼드득거리며 올라왔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이 금빛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어제와 같은 곳으로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 낚싯대를 담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용왕님이요. 어제 놓아주신 금빛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문지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구슬은 바로 용궁에만 있다는 푸른빛 요술 구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왕님의 사신이 준 요술 구슬을 살살 문질러 보았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소원을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었지. 좋은 옷과 음식, 비단과 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 곳간에도 쌀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오막살이 초가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용궁에서 온 요술구슬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 친구,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할머니는 요술구슬 이야기를 요목조목 다 들려주었어. 오, 그런 요술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 요술구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건넌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가 버렸지.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은 다시 가난해졌어. 그 많던 쌀도 한 토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장에 갖다 팔았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집은 힘들어졌지만 늘 자식 같은 개와 고양이를 먼저 챙겼지.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알기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 주인님의 요술구슬은 아마도 그 욕심쟁이 할멈이 가져갔을 거야.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 구슬을 훔쳐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 요술구슬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마침내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의 집에 다다랐지. 하지만 요술구슬을 어떻게 빼내올지 막막하기만 했어.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갑자기 대장쥐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러더니 놀란 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의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내었어.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말자 약속대로 대장쥐를 풀어주었지.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구슬을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를 건넜어.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고양이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지.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바다를 건너오너라 많이 지쳤던 고양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부가 버리고 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자마자 덥석 베어 물었어. 아이고 이빨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 그날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대.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된 건 이런 이유였지.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할머니는 그 고기를 장에다 갖다 팔았지. 그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 오늘은 바람도 잠들고 볕도 좋으니 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기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바다에 낚싯대를 담그었지.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려고 할 때 낚싯대가 파르르 흔들리더니 커다란 고기가 잡혔지 뭐야? 옳거니 한 놈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휙 잡아당겼어. 그러자 커다란 금빛 잉어가 퍼드득거리며 올라왔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이 금빛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어제와 같은 곳으로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 낚싯대를 담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용왕님이요? 어제 놓아주신 금빛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문지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구슬은 바로 용궁에만 있다는 푸른빛 요술 구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왕님의 사신이 준 요술 구슬을 살살 문질러 보았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소원을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었지. 좋은 옷과 음식, 비단과 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 곳간에도 쌀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오막살이 초갓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용궁에서 온 요술구슬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 친구,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할머니는 요술구슬 이야기를 요목조목 다 들려주었어. 오, 그런 요술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 요술구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건넌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가 버렸지.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은 다시 가난해졌어. 그 많던 쌀도 한 토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장에 갖다 팔았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집은 힘들어졌지만 늘 자식 같은 개와 고양이를 먼저 챙겼지.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알기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 주인님의 요술구슬은 아마도 그 욕심쟁이 할멈이 가져갔을 거야.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 구슬을 훔쳐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 요술구슬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마침내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다다랐지. 하지만 요술구슬을 어떻게 빼내올지 막막하기만 했어.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갑자기 대장지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러더니 놀란 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의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내었어.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말자 약속대로 대장지를 풀어주었지.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구슬을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를 건넜어.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고양이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지.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바다를 건너오너라 많이 지쳤던 고양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부가 버리고 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자말자 덥석 베어 물었어. 아이고 이빨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 그날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대.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된 건 이런 이유였지. 개와 고양이. 옛날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할머니는 그 고기를 장에다 갖다 팔았지. 그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 오늘은 바람도 잠들고 볕도 좋으니 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기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바다에 낚싯대를 담그었지.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려고 할 때 낚싯대가 파르르 흔들리더니 커다란 고기가 잡혔지 뭐야? 옳거니 한 놈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휙 잡아당겼어. 그러자 커다란 금빛 잉어가 퍼드득거리며 올라왔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이 금빛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어제와 같은 곳으로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 낚싯대를 담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용왕님이요? 어제 놓아주신 금빛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문지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구슬은 바로 용궁에만 있다는 푸른빛 요술 구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왕님의 사신이 준 요술 구슬을 살살 문질러 보았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소원을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었지. 좋은 옷과 음식, 비단과 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 곳간에도 쌀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오막살이 초가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용궁에서 온 요술구슬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 친구,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할머니는 요술구슬 이야기를 요목조목 다 들려주었어. 오, 그런 요술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 요술구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건넌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가 버렸지.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은 다시 가난해졌어. 그 많던 쌀도 한 토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장에 갖다 팔았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집은 힘들어졌지만 늘 자식 같은 개와 고양이를 먼저 챙겼지.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알기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 주인님의 요술구슬은 아마도 그 욕심쟁이 할멈이 가져갔을 거야.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 구슬을 훔쳐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 요술구슬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마침내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다다랐지. 하지만 요술구슬을 어떻게 빼내올지 막막하기만 했어.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갑자기 대장지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러더니 놀란 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의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내었어.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말자 약속대로 대장지를 풀어주었지.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구슬을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를 건넜어.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고양이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지.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바다를 건너오너라 많이 지쳤던 고양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부가 버리고 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자말자 덥석 베어 물었어. 아이고 이빨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 그날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대.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된 건 이런 이유였지.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할머니는 그 고기를 장에다 갖다 팔았지. 그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 오늘은 바람도 잠들고 볕도 좋으니 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기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바다에 낚싯대를 담고 왔지.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려고 할 때 낚싯대가 파르르 흔들리더니 커다란 고기가 잡혔지 뭐야? 옳거니 한 놈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휙 잡아당겼어. 그러자 커다란 금빛 잉어가 퍼드득거리며 올라왔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이 금빛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어제와 같은 곳으로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 낚싯대를 담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용왕님이요. 어제 놓아주신 금빛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문지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구슬은 바로 용궁에만 있다는 푸른빛 요술 구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왕님의 사신이 준 요술 구슬을 살살 문질러 보았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소원을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었지. 좋은 옷과 음식, 비단과 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 곳간에도 쌀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오막살이 초가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용궁에서 온 요술구슬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 친구,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할머니는 요술구슬 이야기를 요목조목 다 들려주었어. 오, 그런 요술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 요술구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건넌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가 버렸지.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은 다시 가난해졌어. 그 많던 쌀도 한 토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장에 갖다 팔았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집은 힘들어졌지만 늘 자식 같은 개와 고양이를 먼저 챙겼지.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알기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 주인님의 요술구슬은 아마도 그 욕심쟁이 할멈이 가져갔을 거야.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 구슬을 훔쳐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 요술구슬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맞아. 마침내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다다랐지. 하지만 요술구슬을 어떻게 빼내올지 막막하기만 했어. 가만,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갑자기 대장지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러더니 놀란 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의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내었어.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말자 약속대로 대장지를 풀어주었지.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구슬을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를 건넜어.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고양이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지.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바다를 건너오너라 많이 지쳤던 고양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부가 버리고 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자말자 덥석 베어 물었어. 아이고 이빨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 그날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대.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된 건 이런 이유였지.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할머니는 그 고기를 장에다 갖다 팔았지. 그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 오늘은 바람도 잠들고 볕도 좋으니 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기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바다에 낚싯대를 담그었지.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려고 할 때 낚싯대가 파르르 흔들리더니 커다란 고기가 잡혔지 뭐야? 옳거니 한 놈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휙 잡아당겼어. 그러자 커다란 금빛 잉어가 퍼드득거리며 올라왔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이 금빛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어제와 같은 곳으로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 낚싯대를 담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용왕님이요. 어제 놓아주신 금빛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문지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구슬은 바로 용궁에만 있다는 푸른빛 요술 구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왕님의 사신이 준 요술 구슬을 살살 문질러 보았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소원을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었지. 좋은 옷과 음식, 비단과 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 곳간에도 쌀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오막살이 초가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용궁에서 온 요술구슬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 친구,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할머니는 요술구슬 이야기를 요목조목 다 들려주었어. 오, 그런 요술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 요술구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건넌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가 버렸지.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은 다시 가난해졌어. 그 많던 쌀도 한 토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장에 갖다 팔았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집은 힘들어졌지만 늘 자식 같은 개와 고양이를 먼저 챙겼지.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알기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 주인님의 요술구슬은 아마도 그 욕심쟁이 할멈이 가져갔을 거야.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 구슬을 훔쳐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 요술구슬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마침내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의 집에 다다랐지. 하지만 요술구슬을 어떻게 빼내올지 막막하기만 했어.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갑자기 대장지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러더니 놀란 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의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내었어.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말자 약속대로 대장지를 풀어주었지.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구슬을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를 건넜어.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고양이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지.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바다를 건너오너라 많이 지쳤던 고양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부가 버리고 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자마자 덥석 베어 물었어. 아이고 이빨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 그날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대.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된 건 이런 이유였지.